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나 예방과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치매란 무엇인지, 또 그 예방 방법과 그리고 그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치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치매가 무엇인가, 치매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치매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 기억과 언어 또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임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우리 치매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리우는 노인성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중풍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치매 원인을 보면은 우리 치매 원인을 보면 전반적인 그 뇌 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츠하이머병은 그 원인 미상의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치매의 한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그 혈관성 치매는 보통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그 두뇌의 그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뇌 조직이 손실이 되고 뇌가 위축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원인은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유전적 질환이 아닌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유전적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하는 이 알츠하이머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관성 치매는 뇌 안에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서히 이제 신경세포가 죽거나 갑자기 큰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가 죽으면서 발생되는 그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매의 정상을 좀 우리가 잘 알아보면은 그 첫 번째 이제 그 정상에 보면 우리 특별히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치매와 이 건망증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일반적으로 이 건망증은 어떻습니까? 기억력의 저하를 가져오지만은 어떤 기억력이나 이 판단력은 정상이어서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면서 지나친 걱정을 하지만은 그 잊어버렸던 내용을 꼭 기억해내거나 또는 어떤 걸 힌트를 주게 되면은 금방 기억해내는 것이 이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치매는 이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든지 시공간 파악 능력이라든지 인격 등 다양한 적식 능력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그 지적인 기능에 지속적인 감퇴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 보면 이 기억력이 저하를 가져오죠. 기억력 저하가 이제 이 건망증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얘기 말처럼 힌트를 주거나 하면 금방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건망증인데, 하지만 치매 환자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으로 보면은 언어 장애를 가져옵니다. 이 언어 장애는 우리가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그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형상, 이것도 명칭 실어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 장애가 주로 올 수가 있죠, 증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 길을 헤매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계속 운전대를 잡고 가서 먼데 거리까지 가서 가족들이 찾아가는 그런 경우의 증상들을 주로 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집을 몰라 집을 못 찾아오는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에는 이제 낯선 길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점점 증상이 진행이 되면서 자기 집을 못 찾거나 집안에서 화장실이나 안방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 거스름돈 같은 그 잔돈을 주고받는데 자꾸 실수가 생기고 이전에 잘 관리했던 돈 관리를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초기 증상이 보면은 돈을 어디 놔뒀는데 누가 돈을 훔쳐갔다고 자꾸 의심하고 그게 시작되면서 문제가 이제 자꾸만 이 기억력 감퇴가 이제 오게 되는데,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 성격적인 문제도 나타납니다. 성격 변화와 감정의 변화가 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매우 이 성격 변화는 감정 변화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매우 꼼꼼했던 사람이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라든지, 또 저는 매우 의욕적인 사람이 매사에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의 변화가 많이 관찰이 되는데, 특히 이제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또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치매 진단 방법 먼저 이제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서 간단한 이 병력을 정치하고 또 간단한 선별 검사를 시행해서 그 인지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은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고 있는지 그걸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밀 검사라는 것은 환자의 인지 능력을 같은 연령이나 학력이나 성별의 정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밀 검사에서는 환자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치매라고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주로 하는 검사가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뇌영상 검사, MRI 등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이 확인이 되면은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치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주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치매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노화, 나이가 이제 점점 먹으면서 노화되면서 이제 치매가 이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으로 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들. 그래서 우리가 뭐 노화나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도 요즘 뭐 치매가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잘 알고요,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고 바꾸면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보면은, 첫째 이제 이 첫 번째가 이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되겠죠. 먹는 음식 부분에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건강 식단을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건강한 식습관, 뭐 이것은 우리가 성인병에서 주로 먹는 음식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지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지중해 식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견과류, 또 생선이 아닌 올리브 오일을 이제 이렇게 섭취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그 식단이 있습니다. 그게는 여러 가지 이제 씨를 가진 채소, 열매 맺는 채소, 이런 과일과 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도록 사람이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 하나님 방법대로 먹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치매도 예방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영성도, 이 먹는 문제와 영성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육간의 강건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분과 당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을 좀 대중 피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스턴트 푸드, 패스트푸드, 이것은 여러 면으로 뇌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이 암을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음식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익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규칙적인 운동, 이 적절한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꾸준히 걷는 운동은 이제 우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이제 주 3에서 5회, 일주일에 한 3에서 5회,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주로 이제 걷는 운동이라든지 또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운동하는 것 더불어서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우리가 항상 삼가해야 돼요. 모든 병에, 성인병도 마찬가지지만 음주, 흡연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뇌 기능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독서를 하거나 또 퍼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두뇌 활동을 도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것은 전부 뇌를 자극해서 두뇌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나 가족들과의 대화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우울증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점차적으로 치매가 좀 빨리 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뇌 활동에, 인지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회 활동도 필요한데 교회 생활도 참 필요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치매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이 스트레스 관리, 이 지금 네 번째가 빠졌네. 스트레스 관리는 주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또 요가를 하거나 심호흡 등을 통해서 우리 이론은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키는 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 생각을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뇌를 잘 죽이는 경우는 부정적으로 깊이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개선. 이 수면 부족은 주로 이제 기억력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7시간 8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건 치료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만성질환 관리. 이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등 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 치매가 이게 동반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질환, 특히 성인병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예방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연하고 절제하는 것을 해야 되고 메모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도움을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치매를 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적인 접근, 치료하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주로 알고 있는 이 치료 가능한 치매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로 이제 뇌출혈, 뇌종양, 정상암, 수두근 등을 인한 치매는 우리가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뇌출혈, 뇌경색을 인한 그런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은 이제 때로는 이제 수술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뇌혈관을 막혀서 뇌경색을 인한 혈관성 치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 또 흡연, 고지혈 등 같은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이제 우리가 좀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함으로 해서 이 혈관성 치매가 진행이 지연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자기가 이런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또 약물 치료는 신경인지 기능 활성제인 그 콜린성 약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NMDA라는 수용성 차단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대한 그 치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치매에 의해서 나타난 정신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이 항우울제라든지 항정신병 약물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병,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알츠하이머병은 주로 이제 초기 증상을 관리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제 도네피질이라든지 리바스티글민, 그 다음에 갈란타민 같은 약물 치료를 좀 이렇게 해서 초기 증상이 좀 더디 올 수 있도록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을 또 약물적인 치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접근하는 방법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신경인지 기능이 점진적인 퇴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지금 인지 치료 능력 사실 획기적인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환자가 이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지 기능 강화 요법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약물 치료를 이제 약물 치료도 아까 살펴보지 비약물 치료는 이제 주로 인지 치료나 심리 치료를 주로 하는데 인지 치료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력 훈련이라든지 문제 해결 연습 등을 통해서 내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인지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심리 치료를 보면 이제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심리 상담 치료, 또 심리 치료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임상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심리 임상 경과를 좀 보면은 치매의 임상 경과가 원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부 치매의 경우에 보면은 영양이 결핍되다든지 염증에 의한 치매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인지 기능 장애가 서서히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그 증상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전되기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서서히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시간에 따라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환자들 보면은 초기 증상에는 조금 덜 심했다가 그것이 심해지는 가족들이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요양병원을 이렇게 보내는, 악화돼서 가족들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악화된 상황까지 가서 이제 결국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혈관성 치매는 혈관 상태가 잘 유지가 된다면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초기에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단지 이제 기억력의 인지 장애가 먼저 나타나죠. 하지만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해서 작업을 도저히 유지하지 못하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질환이 더 심하게 되면 다양한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죠. 화를 내기도 하고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불면 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증, 욕창성 궤양 등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의 증세가 이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의 생활 환경을 우리가 잘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 보면 특히 이제 이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은 정서적인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면 정서적으로 잘 돌보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치매 환자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뇌 기능이 좀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추가 권장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치매는 이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초기 증상을 조기에 이제 이렇게 발견하는 게 필요하고, 그 조기 발견과 아울러서 지속적인 이 관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해서 그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그런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예방 방법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예방하고 잘 또 필요한 경우는 관리하고 또 하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